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수리논술 지원 전략,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법을. 선생님은 뭐 다 알죠? 그러면서 새로 오신 어머니도 있어서 제가 이름이 이정수, 그래서 저희 학원 이름이 정수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자료는 뭐냐면 지금 나눠준 것 중에서 제일 조그맣게 좀 생긴 거, 요렇게 된 거, 그죠?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PPT에 띄워서 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설명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이 수련술, 이 수시 지원 전략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뒤로 빠진다가 아니고요. 어제도 상담했었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도 선생님 그래도 저는 선생님과 같이 눈을 마주 보면서 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친구는 저한테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시간을 잡으시면 돼. 다음 주 월화수에 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설령 설령 연담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수요일 전까지 해서 수요일까지 다 전화할 거예요. 다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디 대학을 썼는지, 내가 어디 대학 어디 과를 썼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해서 그래야지 선생님이 10월달 11월달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제가 늘상 말했지만 한 명이라도 쓰는 대학에 그 학교는 무조건 선생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하나가 의대를 하나 썼어. 그러면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애들 다 의대하고 의대 문제 풀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싹 다 해주고 그걸 판단하고 전화하면서 야, 그래도 요거보다는 요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내가 보는 눈이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똑같이 되게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 지금 뭐 어머니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어머니 같이 들으시니까 그런데 집에 가셔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볼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기억해 두고, 그죠? 그리고 설명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설명 영상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었지?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려서 체크해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갑니다. 와, 어떡하지? 잠깐. 자료가. 설명. 네. 아니다. 선생님 뒤에 의자 있어? 의자 없어? 어머니 그 자료가 지금 딱 떨어져가지고 보기가 미안한데 같이 좀 보고 진영이 같이 보고.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자료를 어머니 그 지금 우선 그 조그만 자료가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자료를 제가 이따 갈 때 다시 챙겨드릴게요. 오랜만이네요. 아우, 설명이 하는데 더 이상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올해 수리논술 보는 대학은 43개 대학, 41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42개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왜냐면 같은 홍대를 갖다가 홍대와 홍대 세종 두 개를 카운트하는 데도 있고 뭐 하나를 카운트하고 뭐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 해서 한데, 어쨌든 43개 대학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선 선생님이 쫙 봤을 때 최상위, 상위, 중상위라고 하는 것은 수리논술의 난이도인데, 얘는 어떤 교육청에서 발표한 걸 선생님이 갖고 온 건데, 요거 자료 있죠. 선생님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선생님이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내가 말했던 선생님이 새벽 4시까지 해서 하나씩 다 꿈쩍꿈쩍해서 만들었다는 요 자료 안에서 학교의 난이도는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뭐 나는 내가 만들어서 뭐 또 그렇다기보다는 선생님은 모든 학교 문제를 다 풀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 난이도는 솔직히 선생님이 있는 여기에 있는 난이도를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최상위가 연세대하고 고대만 딱 넣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인하대, 한양대 뭐 이렇게 좀 넣어놨고, 단국대가 이제 바로 여기 상위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만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리논술 출제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면 거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연세대, 고대 쭉 해서 홍익대, 동국대, 건대 이런 데는 당연히 확통, 기하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하만 딱 더 들어가는 미적분을 기본으로 해서 미적분에 기하가 들어간 학교, 미적분에 확통 들어간 학교,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만 들어간 학교들. 그래서 쭉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고르고 할 때도 같은 날에 겹쳐. 그죠?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모여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가 겹쳤을 때 어떤 학교, 즉 예를 들어서 뭐 강원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죠? 뭐 당우대가 겹쳤어. 그러면은 또 하나의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 나는 확통이 그래도 좀 자신 있는데 그러면 확통 있는 쪽으로 더 플러스해서 가면 되겠고요. 나는 좀 확통이 좀 언짢은데 그러면 미적분만 있는 학교 택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수원 수투를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약수령 대학입니다. 약수령 대학. 자, 근데 이 약수령 대학 보는 수원 수투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성균관대가 들어가 있죠.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만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야 수원 수투만 보내 미적도 안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학교 좋은데 그래서 느끼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균관대에서 나오는 수원 수투하고 가천대나 혹은 뭐 여기 한국공학대에서 나오는 수원 수투하고 난이도가 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수원 수투의 끝판왕을 되는 게 성균관대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삼합이라고 하는 최저도 높아요. 그죠? 삼합 6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다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여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학 논술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것도 좋은 페이지, 좋은 자료인데요. 선생님이 늘상 말하는 미적까지만 신경 쓰면 된다. 기하와 확통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확통 안 한 지가 좀 됐고요.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 기하는 안 했었는데요. 네, 기하는 거의 대부분 했었는데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확통이 없었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 있는데 선생님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뭐 기존에 뭐 2학년 때부터 선생님 때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3월 달부터 논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나한테 수업 시간에 확률 통계나 기하를 설명을 들었던 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뭐 어저께까지 확통과 기하를 몰라서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매년 선생님이 이렇게 9월 달부터 해서 지금서부터 확통과 기하를 수업을 해도 enough, 충분하니까 그런 겁니다. 단 연대나 의대 계열, 다음에 한양대를 좀 지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좀 하거나 조금 난이도까지 높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어차피 연대나 이렇게 지원할 학생들은 수학이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지원한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1부터 5까지가 되는데 5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고요. 예를 들어 연세대 보면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연세대 3개의 제시문이 나왔어요. 미적 1번 미적, 2번 확통, 3번 기하 이렇게 나왔는데 미적에 2문제가 나왔고 확통에 4문제가 나왔다는 소리고 기하에 2문제가 나왔는데 확통의 4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4, 4, 4, 5, 기하가 4,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죠? 다음에 한양대가 기하 4, 5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를 쭉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3, 3, 3, 4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해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하나 확통은 아주 기본적인 걸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확통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기하는 정말 쉽게 내고요. 보세요. 기하를 내는 뭐 다른 학교도 뭐 3, 4, 4 이렇게 되는데 홍익대 2, 2, 동국대죠. 동국대 2, 2 뭐 이렇게 내고요. 다음에 여기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시험 범위가 확통 기하가 그러니까 미적부터 기하까지 다 들어간다고 매년 말을 하는데 벌써 3년째 확통하고 기하에서 출제를 한 문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미적분까지라고 그냥 아주대나 뭐 인하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꼭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데 잘 보세요. 쌤 그러면 저는 중앙대를 쓰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확통 기하 있을 때 기하가 중앙대 나오는데 여기 4자리가 있는데요. 그죠?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 자, 이거 지금 선생님 지금 말하는 요게 또 여러분 원서 쓰는 거에 하나 팁입니다. 뭐야? 4자리가 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풀다가 최대한 꿈틀꿈틀 기하 그래 그럼 벡터 화살표 표시에 쌍곡수 나와서 정의 좀 써. 근데 그 다음부터 막혔어. 그럼 뭐야? 놓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앞에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한 줄이라도 더 쓰세요. 아니면 그냥 손도 댔지만 풀지 마. 그럼 뭐 하는 거야? 과를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중앙대의 컴퓨터공학과 AI, 뭐 인공지능 그런 과를 쓸 것 같다. 그러면 다 잘 풀면 돼.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물리학과 이런 데 갈 거예요. 순상물 쪽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이 정도까지 안 풀어도 합격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어렵습니다. 난 뭐 다른데 물론 이제 딱 보고 설명을 듣고 나면 좀 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딱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우선 학교 레벨에 짓눌려 가지고 어렵게 느껴져. 그럼 내가 이 학교를 갔다가 중화대를 딱 풀었는데 다 못 풀겠네. 그럼 나 다 못 풀겠어.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다 못 푼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못 풀겠어. 그럼 난 중앙대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뭐 하고 있죠? 기출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건국대하고 숭실대 기출을 올해 거 했고 우리 어저께 인하대 거까지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과기대 거 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인하대가 조금 높고 중간에 건대, 숭실대, 그다음 과기대. 그래서 상중하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들 느껴보라고.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느끼고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주말 동안에 학교하고 과를 픽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건대를 풀 때 원래 저시면 4개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3개 했잖아. 그래서 3개 했는데 3개로 웬만큼 다 끄적끄적 다 됐어. 그리고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건대에서 높은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대에서 자 기억나십니까? 1번 제시문, 2번, 3번, 4번 있겠는데 4번 우리가 안 했고 2번 제시문이 확률과 통계였어. 근데 1번과 3번은 미적분 괜찮게 다 풀었어. 근데 황통은 내가 한 2줄 쓰다가 더 못 풀었어.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과를 좀 중하로 낮추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선생님 말하겠지만 전과, 편입, 복전, 복수전공 이런 것은 대학생이 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과를 고집할 것 같았으면 종합전형으로 가야지. 그죠? 종합전형이 안 돼가지고 혹은 종합전형 쓰겠지만 논술전형 왔다는 것은 과는 접어둬. 욕심을 버려. 알았어?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야. 과를 갖다 내가 잘 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생기부가 돼 있는 라인업 돼 있는 종합전형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논술은 합격이야. 합격.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해서 다른 데 뭐 항공대 이런 데 좋죠. 근데 뭐 2, 뭐 3, 4,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잘 풀어서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거의 확통키야. 그죠? 없습니다. 광운대가 확률 통계 나온다라고 하는데 2. 그죠? 얘 같은 케이스는 이따가 선생님 또 다른 표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다음에 일반 수리 논술의 난이도, 유형 이렇게 되는데 크게 4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가 전통 논술형, 선생님이 늘상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 재심이 주어지고 1번 논제에 따라서 1번과 2번의 결과에 따라서 해서 쭉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정통 논술형. 다음에 재심 의존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재심 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그 교재에 나왔던 뭐 Y 적분 가능성, H 적분 가능성이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된 게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새롭게 정의되는 거. 그걸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홍익대, 동국대, 숙대 이런 데는 항상 제시문에 뭔가 새로운 게 주어져.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땡큐한 겁니다. 선생님 그랬죠. 우리가 보거나 평상시에 공부한 게 아닌 게 제시문에 나왔어. 그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이나 수학은 당연히 교과과정 내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마지막에 수능과 완전 유사. 이게 바로 약수령 논술이에요. 약수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다 공부하고 있지만은 수능 특강 레벨 1, 레벨 2, 레벨 3 중에서 레벨 2까지만 계속 푸시고 있죠. 그죠? 계속 그것만 푸시면 됩니다. 아마 교재가 다음 주쯤에 다시 새 교재 나갈 거예요. 그건 이제 올해 나온 2024년에 나온 수능 특강입니다. 그거 선생님이 교재 다 2주 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약수령 친구들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재심 의존형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 그죠? 홍익대 숙대, 아주대 뭐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그렇고요. 선생님이 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단국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지? 단국대가 상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앙대, 경희대, 경희대 이런 데보다 만약 중앙대 붙고 단국대 붙으면 당연히 중앙대 가잖아. 시험은 누가 더 어렵다고요? 단국대가 훨씬 어렵다고요, 그죠? 단국대가 훨씬 어렵고 문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피셜로 이제 단국대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어제도 상담할 때 그 학생이 단국대 쓰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지. 단국대 뭐 학교가 뭐 중앙대나 뭐 성균관대는 조금 레벨이 낮으니까 그런데도 뭐 좀 쉽지 않을까요? 원래 단국대가 서울에 있었죠.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교나 이럴 때 다닐 때는 단국대가 서울에 있다가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서울에는 땅이 비싸니까 그걸 팔고 죽전으로 갔어요. 그죠? 원래 천안 캠퍼스도 있었고 이제 용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얘가 인서울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위치적으로. 학교 레벨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지방대 아니야, 난 단국대야 하면서 자기가 계속 그걸 위세를 같이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단국대 써도 좋아요. 체저도 없고 좋아요. 왜냐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쉬운 학교 갔다, 시험 봤다라고 하면
90% 이상을 쓰고 나와야 합격이면 이런 학교는 70% 언저리 60%만 넘게 써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학교 무조건 안 되고 쉬운 학교 무조건 쉽고 좋고 쉬우면 나도 쉬워요. 그죠? 선생님이 그랬잖아. 시험장 봐서 딱 가서 문제 봤는데 와 그거 씨 미소를 짓고 있으면 얼른 양옆을 봐. 양옆을 다 웃고 있다니까. 양옆 다 웃고 있어요. 딱 봤는데 뭐자 울어. 슬퍼하지 말고 옆을 봐. 다 울고 있어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막 웃으면서 막 쓰는 놈이 있어. 캥캥 광기가 있는 거고. 그죠? 아싸 나 이 건국대 구경 왔다. 막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있죠. 수련술의 난이도는 대학 인지도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대학 레벨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맞는 대학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연대대 뭐 이런 것들은 어렵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15개 대학입니다. 올해는 15개 대학인데 15개 대학 중에서는 약수령 대학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논술에서의 최저가 없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있진 않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탑으로는 연대, 한양대, 인하대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광운대, 단국대, 과기대 해서 쭉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나머지 약수령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아까는 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할 때 뭐라고요? 최저 있는 대학은 무조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최저. 계속 선생님 외치게 하죠. 최저, 최저. 무조건 최저 맞추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불문하고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 최저 처음에 최초 경쟁률하고 실 경쟁률을 비교하면 반토막이 됩니다. 처음 경쟁률 90대 1이다. 수능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딱 밟으면 45대 1로 떨어집니다. 무조건 최저는. 하다못해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여대는 2합 7이야. 야 2합 7 뭐 항상 맞췄었는데 보세요. 진짜로 선생님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올해도 성신여대 뭐 탄다. 그러면 처음에 경쟁률 한 50대 1이다. 근데 2합 7을 못 맞춰서 25명이 꺼져. 이렇게 됩니다. 의학계열과 간호, 보건계열은 더 심합니다. 3분의 2가 나가요. 3분의 2가. 걔네는 처음 경쟁 자체가 100대 1, 뭐 200대 1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간호계열 이런 데서는 최저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200 몇 대 1 뭐 이렇게 된 것이 30, 뭐 40 몇 대 1, 50 몇 대 1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보통 3합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최저가 빡센 학교는 내가 최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홍익대죠. 홍익대가 3합 8이에요. 좀 완화가 됐습니다. 3합 7에서. 근데 선생님이 말한 홍익대가 왜 그러냐면 홍익대가 수능 전에 보는 1차 수시죠. 1차 수시죠. 만약 내가 여기서 성신여대를 보겠다. 2합 7, 성신여대 괜찮은데 이번 달이 시험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성신여대로 스타트를 딱 끊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홍대, 연세대 쭉 갑니다. 해서 홍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남들도 없죠. 그죠? 나한테만 시간 적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야? 최저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아까 4와 7, 뭐, 좀 이따 이렇게 또 보여주겠지만은, 그죠? 이렇게 쭉 보여주겠지, 여기서 이렇게 쭉 보여주겠지만은, 3년 전, 2년 전 이럴 때 한 학생이 자기 무조건 홍대를 쓰겠대. 그러니까 자기 클러버가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문화가 너무 좋대. 그 문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자기는 홍대 쓰겠다는데 논술 잘 못했어. 내가, 근데 자기 쓰겠대.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그게 원서 쓰라고 할 때 뭐냐면, 6장 원서 중에서 한두 개는 꼭 캐리할 수 있는, 6장을 다 붙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한 대학만 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어떤 원서를 썼을 때 이걸로 인해서 힘을 발휘해서 나머지 게 붙게끔. 홍대 3합에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면 나머지가 다 뚫리는 겁니다. 그죠? 건대, 동국대 다 뚫린 거, 2하고는 다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 홍대 알았어. 그리고 홍대 붙게끔 열심히 공부해. 이러고서는 그냥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술도 열심히 하면 홍대가 떨어지더라도 건대라든지 인하대 딴 게 또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붙었어. 최저를 맞췄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또 하나 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래. 3합짜리 특히 홍대 같은 케이스는 최저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합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홍대 같은 케이스도 홍대가 보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해석 아까 홍대가 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제시문 형태가 해석하는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선생님이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면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시면 여기 수능 전 영역 다 아까 잠깐 말했잖아. 사탐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의 대학,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나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아직 쓰는 친구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우선 여기 우리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 중에서 두 개 대학이에요. 홍대와 고대예요. 근데 홍대도 세종 캠퍼스가 있고 고대도 세종 캠퍼스가 있으니까 총 4개 대학입니다. 이 4개, 홍대랑 고대가 붙어 있는 학교는 무조건 과탐을 2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하거나 혹은 사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 고대나 홍대를 갖다 지원한 학생들은 무조건 99가 뜨더라도 과탐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고 지원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대학은 뭐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지금 홍대랑 고대 그다음에 여기 경북대랑 부산대 이렇게 이것들만 하면 과학을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여기죠. 무조건 과학 2개. 그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쭉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쭉 한번 보시고 이제 최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넣어놓은 거고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크게 없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단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약수령은 좀 다릅니다. 약수령은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신 반영 비율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대, 과기대, 아주대, 오야 내신이 30%, 20%가 반영되네. 선생님이 좀 이따 다른 자료 보여주겠지만 1등급을 10점 주면 중앙대 같은 게 있어요. 1등급을 10점 주면 5등급을 9.83을 줍니다. 5등급 9.83. 그죠? 9.83인가? 0.16 차이가 나요. 1등급은 반에서 1등이고 5등급은 반에서 중간이잖아요. 근데 논술에서 너 내신이 1등급이야? 너 내신이 5등급이야? 0.16. 1점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해서 수리 논술에서 이 내신은 아무짝에 쓸모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몇 번씩 얘기했었죠. F 플러스 X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서 얘가 극대입니다. 그 멘트 하나만 써도 3점에서 5점. 그냥 그 멘트 한 줄만 써도 3년에 1등을 잡는 겁니다. 네, 수리 논술에서는. 자 여기서 약수령 대학도 같이 쓰는 친구들은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실 게 여기 같은 데 봤을 때 수원대 약수령 논술이죠. 40. 한신대 약수령 논술이죠. 40. 내신이 40% 반영되는데 작년 같은 케이스에서 선생님이 7월 달에 수리 논술하면서 내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는 가천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맞은 개수 우선 우리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얘기할게요. 수학의 평균 맞은 개수가 7.8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천대가 자연계열은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가 나오고요. 인문계열은 수학이 6문제, 국어가 9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는 자연계열이니까 자연계열만 딱 생각한다면 수학이 9문제인데 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합격한 학생의 평균 맞은 수학 개수가 7.8개라는 것은 8개라는 소리죠. 뭡니까?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약수령 보는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은 어쨌든 수학을 다 맞거나 하나 정도 다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또 그러니까 시험을 난이도 갖다 막 중간중간에 막 세분해서 뭐 부분점수 주어주고 막 이런 게 수리 논술처럼 디테일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문제수도 많지 않아요. 가천대가 제일 많아 9문제. 다른 데는 5문제짜리 있고 4문제짜리 있어요. 4문제 풀고 대학 가는 거야 수학. 4문제 풀고. 그거 하려고 3년을. 어쨌든 5문제 풀고 가는데 그 5문제가 어쨌든 다 맞다 소리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대학에서는 내신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여기 다 맞았어. 여기도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그럼 그 다음 보는 게 뭐겠어요? 내신 반영 비율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수령 대학을 보는데 근데 단 뭐 가천대처럼 10% 그러니까 그 10% 이렇게 반영한 대학은 좀 미미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수원대나 한신대 같은 40%를 반영하는 약수령 대학은 만약에 내가 교과가 밀린다. 3점대 후반, 4점대로 넘어간다. 밀린다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가망 없어요. 오케이? 힘들어요. 진짜 국어까지 다 맞는다 하더라도 다 맞는 놈들이 세고 셌어. 해서 안 돼. 작년 지금도 여기 지금 N수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막 해서 참 올해는 참 그죠? 웬일이 군인이 많이 좀 있고 한데 막 갓 전역한 친구도 있고 추석 끝나고 군인 2명 옵니다. 지금 이제 거기서 지금 군부대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우리 단톡방에다 뭐 어디서 멀리서 수업 듣는 친구들 뭐 이거 봐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친구 중에 2명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말년이라 뭐 할 거 없어서 계속 이제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케이스에서도 작년 같은 케이스에서도 좀 재수생 3수생이 아니고 좀 나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사회생활 한 지 오래돼서 이제 수련술까지 못했고 약수련 대학을 3개 정도 써서 3개인가 2개인가 썼고 나머지는 전문대 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야겠다 이 생각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약수련 대학을 다 떨어졌는데 본인 피셜로는 내가 야,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후배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네 진짜 정확하게 다 맞았어? 그러니까, 네 수학은 다 맞았대요. 왜냐면 여기 학원에 와서 저는 뭐 여기서 또 몇몇 친구들 그렇게 했지만 명품 단가로 1대1로 그죠? 우리 선생님하고 5개월 정도를 갖다가 1대1로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뭐 안 맞을 수가 없죠. 다 맞았긴 했는데 국어에서 한 2-3개씩 3개 4개씩 틀렸대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 친구는 졸업을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이 내신이 없죠.
그러면 그런 친구는 뭐냐면 그 시험을 본 거 갖고 내신을 같이 반영해서 연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수령 대학을 보는 친구는 수학도 수학이고 국어도 국어고 하여간 거의 다 시간 내에 맞고 나온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지역이 멀고 조금 그래드가 떨어지는 학교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틀려도 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약수령 대학의 서울대, 가천대를 할 때는 그죠? 다 풀고 거의 다 풀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특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최저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2합 5 여러분 교재에서 2합 5 요 밑에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요 위로부터는 이제 4합 3합 이렇게 돼서 특히 이제 올해 처음 신설 7년 만에 부활한 우리 고대가 4합 8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뭐 지금 내가 뭐 하면서도 고대 쓰라고 한 친구는 없지만은 올해는 웬만하면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4합 8을 맞췄다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점수예요. 정시로도. 그러니까는 여기 뭐 그지 쓸 필요 없고요. 나머지 의아치학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3합, 4합 이렇게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홍익대가 3합 8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서울 중앙대가 3합 6, 안성 캠퍼스는 2합 6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하는데 여기 말고 우리가 볼 거는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여기죠. 2합 5서부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최저 있는 대학은 한두 개는 꼭 써야 됩니다. 꼭. 합격률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격률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그랬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재작년 최초 경쟁률이 93대 1. 수능 딱 보고 나서 93대 1이 40대 1인가 39대 1인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럼 반이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반이 꺼져. 그럼 봐봐. 40대 1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이 했는데 40대 1에서 40명이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되는데 막상 또 시험장 오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시험을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뭐 한 거야? 아까 처음에 최초 경쟁률은 뭐야? 90대 1이야. 90대 1이야. 근데 수능 발표하는 건 45대 1. 그럼 뭐야? 45명이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엑셀 파일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럼 45명이 시험 보러 와야겠죠. 근데 뭐야? 수능에서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이야.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내가 해서 요 경희대 가서 덜컥 합격해버리면 나 연대 붙어야 되는데 성균관대 나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수능장에 그러니까 논술장에 안 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논술은 경쟁률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선생님이 2008년도서부터 논술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안 쉬고 했을 때의 데이터 쌓인 걸 보면 논술은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2하 뭐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또 그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2하 뭐 그럼 예를 들어 세종대, 뭐 숭실대, 뭐 그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이런 데 다 2하 5인데 주의할 것이 2대는 2하 5에서 반드시 수학으로 맞춰야 됩니다. 수학에서 탐구랑 국어랑 영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경희대 같은 경우 그죠? 뭐 수학이 9가 뜨고 뭐 탐구 원,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생윤 뭐 이게 9가 떴어. 근데 국어가 2 뜨고 영어가 3 떴어. 그럼 경희대 붙는 거예요. 건국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화 여대는 그 최저 2하 5를 맞추는데 무조건 하나가 수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저께 상담했던 친구가 이거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싶어서 원래는 막 이렇게 뭐 보다가 선생님 내가 이화여대 얘기했는데 이화여대 너무 좋죠라고 했는데 수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죠? 이번 구평에서 3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이화여대를 너 캐리어하는 학교로 하자. 그래서 죽기 살기 맞춰라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화여대라든지 다음에 부산대라든지 이런 데는 수학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나? 여기였구나. 경희대 같은 케이스 조심하라 그랬죠. 경희대도 2하 5인데 작년까지는 그냥 2하 5예요. 그러면 2하 5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에서 3이 떴고요. 탐구에서 생원하고 지원을 처음 봤어. 근데 생원이 예를 들어서 1 뜨고 지원이 9가 떴어. 그럼 당연히 1자리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잘하는 게. 근데 경희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해부터 평균이에요. 그 1하고 9가 떴어. 그럼 뭐로 반영되는 거야? 5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원래 의대 방식이거든요. 의대 방식인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과학에서 만약에 평균 그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과학 두 개를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수학이랑 국어 맞출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긴 한데 과학에서 내가 보통 탐구에서 우리 많이 맞추잖아. 그러면 탐구는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생원하고 지원하는데 두 개 중에서 뭘 더 남은 기간 동안에 진짜 힘을 발휘해서 뭘 최저 맞출까요? 둘 다 좀 잘하는데요. 그런 애들은 경희대 쓰면 좋죠. 경쟁력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죠? 혹은 더 한 거는 성균관대도 좋아요. 성균관대는 과학 얘가 아까 1 뜨고 그다음에 뭐 과학 생원이 1 뜨고요. 그다음에 탐구가 물리가 또 뭐 2 떴어. 그러면 두 개 합쳐서 3으로 해줘요.
각각 계산해줘요. 올해는 성균관대가. 그래서 과학 2개 다 잘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성균관대가 3합 6인데 과학에서 2개를 먹고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조금 논술도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거는 논술은 어쨌든 선생님이 훈련시켜 줄 거니까 너희들은 최저만 맞출 거 생각하면 돼. 최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너희들이 알고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피똥싸게 다 클릭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보여주는 자료 갖고 클릭해서 학교하고 과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반영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건 나중에 쭉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또 보면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게 3학년 1학기까지죠. 그죠? 당연히 재수할지를 뭐 계획하는 친구 없으니까. 근데 재수를 한다. 뭐 여기도 지금 몇 명 많이 있지만은 N수생이다. 그리고 혹은 검정고시다라고 하면은 3학년 전체 학기가 다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교과 반영할 때 어라 야 내가 3학년 2학기 시험 때 그때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잤지? 막 이렇게 시험 날려버리면 그게 다 반영이 돼요. 근데 어쨌든 논술은 내신이 크게 반영되진 않으니까 어쨌든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선생님 봤을 때 내신 반영 비율인데 여기 보면 중앙대 보세요. 그죠? 1등급 10점 주죠. 선생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5등급이 9.84입니다. 0.16 차이 나고요. 다른 데도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인하대 우리 많이 쓰는 거 인하대 1등급 10점 줍니다. 5등급 9.4 줍니다. 1점도 차이 안 납니다. 0.6 차이 납니다. 0.6 X축 Y축에서 3차함수 그려서 F+X0 F+0 극대 극소 표시하면 5점. 얘는 5등급 차가 0.6점. 오케이? 내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올해 이제 변경 사항인데요.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뭡니까? 자율전공, 다시 말하면 무전공 학과가 많이 늘었죠. 나중에 선생님이 이따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딱 보면 100명 단위 이상을 뽑고 그 다음에 뭐 300명 뽑고 막 이런 데도 꽤 있습니다. 다 모아서 뽑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많이 뽑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아니죠. 많이 뽑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물론 논술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종합전형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무전공은 의학계열 친구들이 가는 게 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전, 여러분들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종합전형 쓸 때 무전공은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선택 과목 라인이 그쪽으로 안 돼요. 생명과 내가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1학년 2학 생기부가 그쪽으로 돼 있지 않아. 그죠? 그러면 내가 종합전형으로 의학 계열을 가기가 좀 힘들어. 물론 의학 계열은요, 그냥 대놓고 점수긴 해요. 점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쪽 생기부가 조금 내가 좀 불안해. 그럼 그런 애들 전부 다 뭐야? 무전공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물론 무전공을 갔을 때 무전공은요, 의학 계열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없다. 이해할 때 글로 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는데 거기 안에서 생명이나 이런 과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과를 옮기다든지 그렇게 가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과기대 보여줄 건데 과기대는 올해는 무조건 과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따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탐론 말하는 겁니다. 지정 과목 페이지가 그냥 사탐 보셔도 돼요. 나머지 거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한양대가 최저가 없죠. 해서 아까 말했지만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 요 세 대학은 들어갈 때는 편하게 또 들어가고 물론 이제 차가 막히고 그럴 수 있지만 시험 끝나고 나올 때는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지. 난 전철 저쪽인데 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둥둥 떠다니면서 키 작은 애들은 다 저쪽으로 막 끌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한양대, 연세대, 인하대. 특히 한양대, 연세대는 좀 어쨌든 뭐 좀 턱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양대, 인하대는 그래요. 또 하나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고 해서 그냥 한번 다 도전해 본다라고 하는데 인터칼리지 학부다라고 하는 게 올해 신설되는데 걔네는 3합 7이라고 하는 꽤 높은 그게 최저가 또 적용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선생님 요 앞에 있는 이게 지금 KU 이게 지금 건국대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 건국대 잘려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 갔는데 건국대가 올해도 KU 이제 우리나라 그 추세에 맞춰서 자유전공 학부를 뽑죠. 69명이나 뽑습니다. 69명이나 뽑는데 선생님이 그때 지난주에 설명할 때도 내가 했어. 그죠? 건국대 자율전공 학부를 쓰는 친구와 그냥 자연계열 공대를 쓰는 친구는 문제가 아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지원해야 돼. 야 69명 뽑는데 그래서 딱 가서 그냥 많이 뽑내서 딱 지원해서 시험장 앉아 있으면 뭐가 넘어온다고? 인문논술 국어 시험지가 넘어온다고. KU 자유전공은요. 원래 우리 순위 논술이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자연계열이나 공과대학은 당연히 다 순위 문제 푸는데 KU 자유전공은 1번 있고
2-1, 2-2, 2-3 이렇게 나오는데 2-1, 2-2, 2-3, 2-4 여기는 수학이야. 근데 앞에 1 이게 바로 뭐야? 인문 논술 국어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지문을 갖다 공부를 해야 할 친구들이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면 이따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죠. 우선 첫 번째가 모집 요강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놈 있는 거죠. 얘기를 찬찬히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과기대 자 ST 자유전공학부로 모집인원 대거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까지 과기대에서 수리논술을 뽑는 과마의 전형이에요. 명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없어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28명 뽑았었고요. 자동차공학과, 안전공학과 뭐 쭉 해서 환경공학과 9명에서 쭉 뽑았죠. 올해 명수입니다. 뭐죠? 다 111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일 마지막에 ST 자유전공학부 몇 명? 167명. 야, 한 명 뽑는데 여기다가 지원하는 건 솔직히 그죠? 고려 거란전쟁의 고려 장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 깡따구면 그죠?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 깡따구 아니면 한 명 뽑는데 지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는 과기대는 그냥 정해졌습니다. 전부 다 ST 자유전공이에요. 얘는 양날의 검 같은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의학계열이라든지 보건계열이 없기 때문에 뭐 강타자들 몰리가 아니면 원래 다 그냥 비슷한 애들 몰리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과를 설정할 때 쭉 볼 때 원래 작년까지 그랬어. 제가 뭐였냐면 얘 같은 케이스에서 건축학부하고 건축공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학계열이 좀 높은 데가 있고 공학계열이 좀 높은 데가 있고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쫙 이따 선생님이 말해주는 어떤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걸로 해서 그래 컴퓨터공학 안 되겠지 빼. 자 어디로 가? 환경으로 가자. 식공으로 가자. 이렇게 돌렸었는데 과기대는 올해는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그냥 ST 자유전공이에요. 무조건 ST 자유전공입니다. 167명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올해 의대 같은 케이스는 순 증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에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한 명씩 빼고 다 모아가지고 여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뽑는 명수에서 한 명 빼고 나머지 다 해서 이동시킨 건데 의대 같은 케이스는 순 증원, 천 몇백 명은 그냥 새로 뽑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유전공, 이렇게 무전공은 새로 뽑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대학에서. 다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다 빼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기에는, 그죠? 진짜 궁금합니다. 누가 여기 쓸지. 어쨌든 ST 자유전공을 우리는 과기대는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도 쭉 한번 쭉 다 보고요. 자, 다음에 약수령대학. 약수령대학도 쓰는 친구 있죠. 한두 장 쓰는 친구도 꽤 있고요.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능 최저 있는 거,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신이 40%나 반영되는 게 두 개 대학이 있어요. 수원대하고 한신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다 보면 그죠? 여기 수능 최저 연한형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요걸 잠깐 보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해마다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진짜 선생님 이게 지금 자료 만들고 하는데도 어저께도 3시 반 막 이번 주 계속 새벽까지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불복이 너무 심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약수령 대학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학생들 우리 알잖아. 문제가 수리논술보다는 현격하게 쉽죠. 수학 문제 레벨 1, 레벨 2 정도예요. 근데 재작년 같은 케이스에서 여기 옆에 한국공학대를 쓴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세종대인지 숭실대인지 내가 엊그저께 얘기할 땐 세종대라 얘기했는데 숭실대인지 세종대인지 잘 헷갈려요. 어쨌든 시옷이 들어간 학교였는데 그냥 숭실대라 뭐 세종대라고 할게요. 엊그저께 세종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공학대 떨어졌어요. 공학대 의외로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되게 쉽다 생각하고 문제 보면 딱 와 이게 뭐지? 다 그래. 엄마 나 이거 보니까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다 공학대 많이 써요. 진짜. 그럼 그 애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다 맞아야 돼. 다. 그리고 내신까지 가야 되는데 공학대 엄청 많이 떨어져요. 우리 학원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공학대는. 근데 걔가 뭐냐면 세종대에서 붙었어. 공학대에서 버린 애를 세종대에서 받은 거예요. 학교 레벨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게 논술입니다. 그게 논술이에요. 해서 진짜 뭐라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 논술 전형인데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난이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 13개 대학의 약수령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울대로 치는 게 가천대죠. 그럼 가천대 문제가 가장 퀄리티가 좋고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당연히 이공계열 이런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에서 가천대가 제일 어렵게 보는데 그 가천대하고 난이도가 똑같은 대학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예요. 외대 문과대학. 그래서
우리 학원 친구들은 당연히 뭐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가천대를 우리는 다 눈에 쓰잖아. 그러면 반드시 가천대 기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하면서 외대 거 또 다 같이 풉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외대를 준비하는 친구도 가천대 거 풀어야 되고 가천대 준비하는 친구도 당연히 외대 글로벌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레벨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딱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좀 알고 여러분들은 그냥 묵묵히 따라오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천대 같은 약수련 대학에서 내신 반영 비율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처럼 좀 얘는 이제 그 시험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걸 다 맞았다는 전제에서 이 갭 차이도 좀 늦게 나타난다는 소리죠. 아 그리고 여기 그죠? 여기 상명대 있죠. 상명대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됐죠. 그래서 올해 처음 신설된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어요. 그죠? 4개 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명대인데 원래 논술은 그죠? 논술은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점점 늘고 있고요. 뽑는 명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좋은데, 그죠? 어쨌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힘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늘어났죠. 내년에도 2개 대학이 또 늘어났어요. 인서울하는 대학, 뭐죠? 국민대. 그리고 살고는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강남대. 이렇게 2개 대학이 강남에 살고 싶긴 한데 그죠? 강남대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 2개 대학이 또 논술을 또 추가로 봤어요. 근데 올해 보는 대학 중에서 하나가 상명대인데 인서울이고 4년제인데 약수령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선생님 반반입니다. 올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릴 걸 예상해서 오히려 더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반반이에요. 반반. 저건 진짜 선생님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계속 나 홈페이지도 보고 그다음에 나 말고도 이제 다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상이 많잖아요. 나도 당연히 그걸 참조하거든요. 나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뭐 이상하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찾아봤다고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다 공부하고 다 보는데 많은 분들이 상명대는 약간 그죠? 어쨌든 반반입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시험 여기 약수련 대학은 시험 범위가 당연히 수원 수투인데 딱 하나 고대 세종만 미적을 시험 보고 있죠. 여기는 최저도 있는데 그죠? 최저도 있는데 시험 범위가 미적까지 시험 보고요. 이거 딱 보세요. 약수령 시험 난이도 뭐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어삼시사입니다. 그죠? 우리 학원 친구들은 2달 전부터 해서 어삼시사 다 끝냈죠. 선생님이 다 교재 만든 거하고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로 교재 나갈 거고요. 계속 그냥 그건 딴 거 없어요. 그냥 주장창 그냥 그것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공부할 때 약수령 봐서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 수능 수학에서도 그죠? 수학 등급 맞는데 되게 많이 유리하고 많이 오르고 있죠. 수학이 30문제인데 거기서 22문제가 수원 수투야. 그죠? 그렇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 공통 영역이 수원 수투 9평. 그죠? 엊그저께 9평의 그 공통 영역 수원 수투가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쉬웠죠.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무조건 공통 영역에서 갈리거든요. 왜냐면 미적은 29번, 30번은 변별력이 별로 없어. 왜냐면 아주 특상위권 애들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리거든요. 정답률이 갖다가 뭐 5%도 3%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97%가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변별력 아닌 건 뭐냐면 어쨌든 수원수투 22문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약수령 수업 듣는 친구들 지금 그 페이스 절대 무너지지 말고 잘 유지해서 꼭 수학에서도 등급 만들어내세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어려운 위로 올라갔을 때 가천대 있고 여기도 뭐야? 외대 글로벌 같이 올라가 있죠. 그죠? 네, 변경 사항들 이렇게 쭉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요거 조그만 거 다 끝났고요.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이게 선생님이 만든 거죠. 선생님이 만든 자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선 선생님이 달력 넣어놨습니다. 달력 넣어놔서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바로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많이 시험 봅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처음 보는 학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성신여대만 본다. 그러면 바로 이번 달 토요일입니다. 성신여대 시작을 해서 주르륵 다 시작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 매년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원서 쓰고 나면 선생님이 다 한 명씩 다 해서 뭐 지훈이 어디 뭐 떡규 어디 해서 내가 다 쓰고 나서 그럼 여태 뭐 누가 뭐 떡규 뭐 누구 가서 시험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진짜로 선생님 교회를 다니는 뭐 안 그렇게 생겼는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그 전날 진짜 그 딱 명단 보고서 항상 기도하고 잡니다. 기도하고 진짜 제발 붙게 해달라고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모님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세 개의 발, 산발이가 완벽히 다 균형 맞으면 정말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될 텐데 뭐냐면 선생,
엄마, 아빠, 학생. 이 세 개가 다 열심히 하고 긴장을 타고 있으면 무조건 성적이 좋은데 두 개의 다리만 긴장하고 막 절실하죠. 선생님하고 부모님 막 애는 막 그저 막 편하고 막 PC방 가고 막 자고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다리가 그렇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 세 개 다리가 딱 맞으면 진짜 어머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안 그러실 것 같아.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밤에 잘 때도 진짜 공중 날아다니실 걸. 혹시나 깰까봐. 선생님도 그 기도하는데. 아, 이것도 선생님이 또 한번 다 정리한 겁니다. 내가 그리고 있잖아. 여러분들 어디 대학 가서 뭐 시험 본다 하더라도 한양대 본다, 건대 본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시간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해야 돼. 무슨 알겠죠?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좀 이따 다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여기에 종이로 나눠준 자료가 5개야. 근데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뭐야? 2중, 3중, 4중으로 나도 몇 번씩 계속 검토하고 자료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어쨌든 시험 보러 가는 건 너희고 너희 인생 너희가 사는 거야. 누구 탓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 본다고 하는데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선생님은 그게 삐끗 어긋난 적 없는데 좀 이따 내가 하나 얘기할 거야. 이 내용 중에 하나 어긋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내가 얘기할 텐데 그건 의대 계열이라서 그나마 근데 항상 누굴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까지 다 검토하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다 넣어놓은 겁니다. 쭉 다 넣어놨고 선생님 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시험범위에서 미적분 기하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인데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여기에 있어요. 기하까지만. 그래서 여기 지워야 돼. 여기 지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좀 잘못 들어간 거. 요거 하나가.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자료가 많이 있는 것들이죠. 뭐 시험 일자라든지 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고 시험범위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잘 봐야 될 자료라고요. 그죠? 난이도나 이런 것들 갖다 선생님이 이건 다 코멘트를 갖다가 진짜 선생님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인터넷상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내가 다 쳐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학교 난이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학교들마다의 특장점들, 그죠? 특장점들. 좀 이따가 우리 과기대 수업할 건데 과기대 할 때 기존의 출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학교다. 과기대는 진짜 그냥 문제 번호 숫자만 조금 달라지는 거고 크게 변함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기대를 시험 본 학교 뭐 과는 정해졌죠. ST 자유전공입니다. ST 자유전공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3개년치, 4개년치 과기대 계속 다 풀면 돼요. 뭐 따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있으면 선생님이 다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지도 내가 다 해놨어. 그죠? 무한등비고수, 다항함수 뭐 쭉 했고, 그래서 얘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트의 세 문제는 완벽하게 확실히 풀어야 된다. 선생님 말했지만 과기대는 제시문이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세트는 그냥 센 수학 문제. 그냥 연관성이 없는 거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세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제가요, 이 대학에 이 제시문 3개를 다 풀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전 이 대학 못 쓰겠네요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럼 내가 2번까지 썼어. 그러면 과를 거기에 맞춰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들, 선생님 우리 지난주 같은 건대 같은 케이스도 1번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숭실대에서 뭐 3번 같은 케이스 이런 것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그 대학 쓰면 안 돼. 그게 기준이야. 알겠죠?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갖다 못 푼다. 그러면 그 대학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알아. 아 이건 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이게 안 돼.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쓰는데 극복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절대 그러면 그 대학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각오를 그 시험장까지 가는 거야. 건대 과기대 시험 보러 갔어. 그럼 1번 제시문 세 문제는 그냥 뭘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다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2번, 3번 어디까지 풀어내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국대 같은 케이스는 답이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 이렇게 딱 쓰고 나와도 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동국대는 답을 서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 대학이다. 풀이 과정을 간단히 식으로만 정리하면 안 되고 뭐뭐이다. 2분의 1이다를 적고 나와야 되는 대학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한양대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적고 나와도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께서 내가 늘상 말하는 게 카인들이 친절하게 적고 그다음에 뭐뭐이다. 성립한다. 점 딱 찍고 나오라고 했죠. 문 딱 닫고 나오라고. 뭐야? 이다라고 써가지고 감점되는 학교는 없어. 근데 안 써서 감점된 학교는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그냥 무조건 다 쓰라고. 아시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령 다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대1 첨삭하면서 다 얘기해줍니다. 빵점 처리 안 당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 이화여대 쓸 거야. 나 한양대 쓸 거야. 나 어디 뭐 항공대 쓸 거야 라고 할 때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진짜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다고 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 자료가 돌아다닌다. 선생님 때 말했지만은 여기 인천 지역에 우리 원장들 단톡방에 500여 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새벽 4시에 7월 달에 설명회 하기 전에 3일 전에 새벽 4시에 완성하고 잠깐 한 20분 정도 고민하다가 새벽 4시 반에 그 단톡방에 이걸 다 올렸어요. 근데 PDF 파일도 아니고 그냥 한글 파일을 올려서 쓰실 분은 쓰세요. 단 출처만 밝혀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정수학 출처 안 밝히고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요. 선생님 하늘에 맹세코 그건 내 거 자료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냐 홍익 인간 정신으로 배출한 건데 난 그게도 상관없는 게 내가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게 이 정도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얼마 더 있겠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그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시원서 작성하는 거 선생님이 큰 틀을 말해줄 거고 이제 실전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자료 보는 법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종이 중에서 지금 좀 전에 계속 봤던 게 이 조그만 종이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A4로 되어 있는 것이 선생님이 만든 자료, 학교별 특장점들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거 있죠. 인문, 자연, 논술, 전형, 일정표, 기하 확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잠깐 보시면 가운데 연세대 이렇게 쭉 있어요. 연세대 쭉 있고 같이 그냥 진열이랑 같이 보고 어머니 좀 잠깐 드려. 같이. 죄송합니다. 저도 제 거 같이 보려고 했는데 여유롭게 복사한다고 했는데. 해서 보면 연세대라고 해서 왼쪽이 기하고요. 오른쪽이 확통인데 자 잠깐 봐봐. 기하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기하에서 무슨 파트가 나왔는지 난이도가 뭔지를 다 써 있어요. 그죠? 그럼 최근 거 볼게요. 연세대 바로 왼쪽에 있는 2024년도에 뭐가 나왔어? 벡터의 연산, 벡터의 내적,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난이도 상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쭉 봐봐. 그 라인으로 눈을 쭉 밑으로 내려봐봐. 분홍색이 난이도 상인데 하나 떠 있죠. 뭡니까? 경희대 의찬약수. 그죠? 그것 빼고는 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기하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내는 학교도 많이 없지만 어렵게 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기하 저가 좀 정리가 한번 머릿속에 안 돼 있는데요. 돈 워리. 그죠? 다음 주 선생님이 특강한다고 했죠. 수리논술용, 확률통계, 수리논술용, 기하 벡터 추석 때 합니다. 추석 때. 추석 설날은 가족들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죠? 고3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데 가족들 모임에 가서 불청객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남아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나한테 특강 들으면서. 자,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이제 확통입니다. 확통 봤을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서강대라고 했을 때 서강대 봤을 때 뭐 자연 1차, 자연 2차 있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복조합, 조건부 확률 뭐 같은 것이 순열 어머님들도 뭐 옛날에 다 배웠지만 이게 낯선 용어라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보면 알 텐데 쭉 다 보면은 대부분이 확률 파트예요. 확률 파트고 경우의 수에서 중복조합 그리고 좀 어렵게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는 이항영량 꼭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통계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통계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할 때도 당연히 뭐냐면 전체 파트 이따가 보여줄 거야. 전체 파트를 내가 뭔가 설명할 때 그 부분에서 경우의 수하고 확률 통계에서 통계는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쭉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험에 그게 많이 안 나오니까. 오케이? 그 내가 맨 마지막에 5개 영역을 내가 수리논술에서 나오는 확률 통계는 5개 영역만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추정 이렇게 하나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따 보여줄 건데 그 추정을 왜 넣어놨냐면 여기서 딱 보면은 한양대 때문에 넣어놨어요. 한양대. 여기서 보면 한양대가 중간쯤에 한양대가 그죠? 오전, 오후 1, 오후 2 이렇게 있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추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오전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있죠. 3, 4년 동안에 한양대 요놈 하나가 추정을 잠깐 냈어요. 그래서 찜찜한 마음에 추정을 잠깐 설명할 건데 추정은 한 1분, 2분 컷으로 끝날 겁니다. 95%, 99% 공식 쓰고 그것만 설명해주고 끝이야. 더 이상 딴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어디 부분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확률과 통계 기하를 어떻게 공부해서 정리할죠?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 그죠? 그렇게 선생님이 연등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8년째 됐는데 첫 해에 이렇게 수리논술 할 때 2명 있었어요. 2명. 설명했던 1명도 안 왔고요. 내가 말한 건 설명에 2명이 참석했다는 게 아니고 수리논술 학생이 2명이었어. 근데 지금 몇 년 새에 그저 계속 꽉꽉 차고 뭐 7월달 설명회도 이틀 동안 했는데 2번 다 어머니들 거의 다 오실 정도로 해서 한 게 선생님 그냥 목숨 걸고 하고 있어서 입결이 나오고 그 어쨌든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하고 눈깔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확률 통계와 기하 어디서 나오고 그 난이도를 보는 자료야 이게. 다음. 자, 2025년에 자연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달력입니다. 자, 뭐 보는 거야? 무슨 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0월 12일 날 연세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됐죠. 11월 16일 토요일 날, 그죠? 그럼 보면 쭉 앞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단국대까지, 그죠? 토요일 날 시험 보는 학교들의 과의 시간까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 자료에도 당연히 아까 막 이렇게 뭐 몇십 몇 번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거를 그림으로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양옆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또 2주, 3주 또 정리해놨고 밑에 보면 최저라든지 뭐 따로 볼 거 이것도 아까 그 자료에 있지만 여기다 또 넣어놨습니다. 2번, 3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라도 여러분 보게끔 편하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웬만하면 같은 날에 시험을 학교를 2개를 보지 않게끔. 근데 만약에 진짜 저는 여기 경희대도 진짜 가고 싶고요. 시험 보고 싶고요. 저는 여기 동국대도 가고 싶어요. 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킥바달로 날아가면 됩니다.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수시철에는 오토바이 킥, 사람 치러 나르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키로당 요금 받으면서 학생들 뒤에 헬멧 쓰고 붕붕 날아다니는 것은 다 논술 시험 보러 다니는 애들입니다. 재밌게 오토바이 타고 즐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논술 시험 보러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 장까지 선생님이 다 깔끔하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오케이? 짱이죠. 정말 친절한 정수씨입니다. 선생님 눈 시력과 바꾼 거예요.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자 뭐냐면 솔직히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다 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날짜, 그다음에 과, 그다음에 반영 출결 비율 학생부 반영하는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신 등급 점수까지 다시 다 반영했고요. 맨 마지막 오른쪽에 시험 겨냥까지 어디서 출제되고 뭐 되는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해놨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자료 이렇게 다 하는 게 어디 설명회 가더라도 이런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자료 5개를 잘 활용해서 다 보시고, 그죠? 자, 그럼 원서를 작성하는 순서인데요. 잘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각 대학,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무조건 잘 확인해야 돼. 확인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수시원서 6장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은 항상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이 3개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붙어서 최소한 붙어서 갈 마음인데 그 다음에 내가 재수 방지용으로 쓰는 건 무조건 교과예요. 왜? 종합과 논술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생기부가 들어가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생기부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선생님, 저희 학교 저희 이번 방문여고에서 저희 위에 선배가 2.7인데 작년에 성균관대 뚫었대요. 종합을. 그럼 저는 2.5인데 저도 써보면 되죠. 썼어. 떨어지죠. 왜? 2.7인데 생기부가 A풀이었고 얘는 2.5인데 생기부가 C급이었고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종합전형 쓰는 친구도 많이 있죠. 종합전형 쓰는 친구도 뭐 여기 다 6년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교과, 종합 다 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할 때 우선 지금 수리논술 전형 설명이니까 다른 전형을 내가 다 얘기하면 진짜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하는데 잠깐만 얘기해 주자면 종합전형 같은 케이스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청 역량 이 3개 서류에서 생기부에서 이 3개를 판단하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일 많이 보는 게 진로 역량입니다. 생기부는 그거죠. 네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동아리, 독서활동 독서활동을 딱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슨 책을 읽어서 영향받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가 쓰는 게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다음 보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특히 이제 A급, B급, C급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역량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갖다가 A급, B급, C급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서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교과 등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서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종합전형. 논술 전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학교마다 시험 문제 다 틀린 대학별 고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실제 예로 고대가 시험 봤을 때 올해 이제 7년 만에 부활했는데 그때도 하필 걔도 세종대인데 걔도 몇 개 대학을 썼는데 세종대가 먼저 썼고 그러니까 세종대 시험 봤고 고대 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걔는 한 10년 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세종대가 먼저 발표했어. 그래서 내가 딱 전화해서 어떻게 했어? 아 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랬고 나도 선생님도 그랬고 세종대보다 높은 데가 당연히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틀 뒤에 전화 와서 선생님 고대 붙었어요. 이 사장 어떤 전형이 세종대가 버린 애를 고대에서 손을 잡아줍니까? 그런 전형은 없어요. 논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잘 모르는 복불복이 진짜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내가 안정권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성신여대가 쉬우니까 어디가 쉬우니까 내가 여기 가서 안전빵으로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렇게 약수령이 나오기 전에 적성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약수령이 시초가 되는데 그때도 공학대 근데 공학대가 그 당시에 이제 이름 바꾼 지가 3년 됐는데 무슨 학교였는지 그 공학대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학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진짜 의외로 많이 쓴다니까. 근데 많이 떨어져요. 논술은 안전빵이란 말이 없습니다. 안전빵 없어요. 그냥 빵 맞는 거예요. 안전빵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교과입니다. 교과는 나와 있죠. 문 열고 들어가네, 문 닫고 들어가네. 그래서 스펙트럼 나와 있잖아. 대학교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최저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과로 잡아놓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교과가 뒷받침이 땅 돼주면 나는 합격하면 이 대학은 무조건 갈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 나머지 5장이 정말 편해지는 거야. 5장이나 4장이 교과로 안전빵 하나, 두 개를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4장과 5장이 정말 편해지는 거야. 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쫙 던져.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다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예요. 6장은 원래 상향, 적정, 하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향, 안정을 잡을 때 이 하향, 안정, 적정 이렇게 했을 때 안정이 종합과 논술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교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 나오지만 선생님이 몇 년 전에도 한 7.9도 교과로 합격을 시켰어요. 내신. 그러니까 나 이제 모든 애들 다 합격을 시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대학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똥싸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은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교과 점수를 갈 수 있는 대학에는 여러분 성이 안 차니까 이 대학에 날 담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높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종합이나 교과로 그다음에 종합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막 반추하게 되고 1학 때 2학 때 왜 이랬을까? 막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논술로 써야죠. 그죠? 최대한 이제 그걸 과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어쨌든 교과가 받쳐주고 나면 나머지 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거 수월하게 가는 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첫 번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결정합니다. 자, 그 대학을 결정할 때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 왜? 학교 아까 말했죠. 시험 난이도 어려운 학교 있어. 그럼 거기서 5문제 나왔다. 뭐 이제 하나 제시문당 문제가 3개씩 나와서 뭐 12개가 나왔다. 12개를 다 풀 필요가 없다고요. 9개까지 풀어도 되고 6개까지 풀어도 되고 그죠? 그럼 거기에 맞는 과를 맞춰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과를 진짜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선생님도 보여주겠지만 애들 다 많이 좋아하는 게 컴퓨터공학과, AI 뭐 이런 데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공학과 쓰라고 하지 말고요. 자, 너는 이제 오늘서부터 나무를 사랑하는 거야. 조경학과. 이따 보여줄게. 입결 차이가 엄청납니다. 조경학과 가서 나무를 AI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키우지 말고 컴퓨터가 키우게끔 만들어. 혁신적으로. 목표는 뭐다? 논술의 목표는 종합은 그 라인을 따라가야 되지만 논술의 목표는 대학교 정문에 대가리 드밀기를 했잖아. 그리고 나서 전과 편입 복수 전공 하라고. 그거 아니고서는 재종밖에 없어. 단어가. 그죠? 나무 사랑하면 되는 거야. 도시 환경을 꾸미면 돼. 알겠지? 그리고 건축 멋있잖아. 설계도 도면 딱 하고 안주모 딱 들고 다니고 여자들 그럼 개 멋있다니까. 그죠? 멋있어. 건축 다 건축회사 하면. 이거 시대 방향이야. 어머니나 선생님 때는 건축가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갔어.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발전해야 되니까 도로 항만 많이 깔아야 되잖아. 지금 다 깔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AI가 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건축학과 입결이 낮아요. 그런데 가는 거야. 건축학과 여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이게 계속 말하는 거야. 저 확통이 약한데요. 그러면 저 확통이 있는 뭐 광운대라든지 건대 못 쓰겠네요. 아니라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하더라도 나는 못 풀겠다.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나머지 거 다 잘 쓰면 돼. 그리고 과를 나무 키우면 돼. 알았죠? 그러는 거야 진짜로. 다음 대학 결정 후에 학과를 정한다. 그죠? 학과나 학부를 정하는데 자 아까 말했죠. 무전공은 양날의 검이다. 자 이럴 때 이거 잘 봐. 좀 이따 이제 보여줄 건데 이 화면에 지나가고 할 거니까 이걸 기억해 두세요. 과를 정할 때 학교를 정했고 과를 정할 때 첫 번째가 논술 합격한 애들의 평균 점수를 갖다가 보는 거야. 합격한 애 평균 점수를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발표하는 대학의 그 점수는 합격한 학생들의 70% 컷이야. 10명 있으면 7등까지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갖다가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발표하지 않는 과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볼 자료가 뭐냐면 그 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의 내신 점수를 보면 되는 거야. 교과 등급을. 아시겠어? 근데 그것도 희미하게 차이가 거의 잘 없어.
보통 이게 차이 없는 과들 많거든요. 다 뭐 내신 2.12, 2.13, 1.15 막 이렇게 막 촘촘하게 돼 있어 내신이. 그러면 그것도 그래. 그럼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 정시 배치표를 보는 거야. 정시 배치표 뭐 예를 들어 동국대다. 그러면 거기에 동국대는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범위가 2.7부터 2.1까지 합격한다. 그러면 그 정시 배치표에는 맨 위에 2.1에 제일 AI 뭐 컴퓨터과학과 뭐 쭉 해서 맨 마지막 쭉 뭐 그 건축 그 건대 같은 케이스는 동물 무슨 자원학과 이런 데 있어. 원래 건축이 소젖 짜다가 그 우유 만들어서 만든 대학이잖아. 그러니까 건축 그 동물 있거든요. 맞아. 나는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지. 나 원래 동물 사랑했지. 그럼 동물 자원학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결이 낮아져. 그 순위로 보면 됩니다. 그걸 선생님이 좀 이따 말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 내가 어저께 단톡방에 야 목요일날 설명회 들은 친구들 내가 하나 빼먹은 거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올린 부분 있죠. 글로 내가 남긴 부분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충원율을 봐야 돼. 충원율. 뭘 말하냐면 어느 과에서 20명을 뽑아. 근데 여기 쭉 보면 대학교 발표한 자 보면 충원 인원 혹은 충원율. 그러니까 충원 인원은 명수가 나올 테고 충원율은 뭐 30% 50%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충원 명수가 나왔어. 20명 뽑는데 충원이 7명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뭘 다른 거야? 앞에 1등부터 7등까지가 빠져나갔다는 소리야.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비 1번부터 예비 7번까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충원이 100% 이상 도는 데도 꽤 많아요. 20명을 뽑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40 몇 번이다. 그럼 200%가 돈 거야. 20명 그대로 나갔고 그 다음 20번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서 이제 합격생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 비인기학과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충원율, 충원 명수가 빵인 데도 있어. 딱 봤는데 예비 합격 1번을 받은 거야. 준비하고 있죠. 막 잔치 준비하고 막 돼지 어디서 잡을까 막 준비하고 막 대학생에서 막 머리 예약하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안 와. 안 와. 15명 뽑는데 15명이 그냥 그대로 땡큐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보건계열이라든지 최상위과는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안 빠져. 그죠? 안 빠지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눈을 이제 키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하나씩 따지잖아. 그럼 재밌다니까. 야, 이과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네. 여기는 안 빠져나가네.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충원 여기다가 내가 글 좀 빼먹었어. 충원율까지 봐야 돼. 충원율까지. 전과, 복전, 편입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다 라는 겁니다. 과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 고집할 것 같으면 종합으로 가는 거야. 종합으로. 그래도 그 와중에 과를 무조건 한 데가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과를 가지 않는 것은 대학생이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원서 쓰는데 3분이면 컷이야. 대학교만 쫙 쓰고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남동고 친구였는데 자기는 무조건 화학과래. 내가 선생님이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가 화학과거든요. 점수가 입결이 높단 말이야. 취업이 잘 되는 과니까. 근데 자기는 화학과를 안 쓸 거면 대학생 되는 의미가 없대. 자기는 고졸 남겠대. 이 새끼 멋있는데? 알았어. 그러면 6개를 다 화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 와. 그 날 가서 난 진짜 모른다. 난 진짜 모른다. 우리 학원에서 알바도 해서 나중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광운대 화학과 붙었어. 4명인가 5명 뽑거든? 그 화학과는 몇 명 뽑지도 않아 항상. 전작가 이런 데 많이 뽑지. 근데 거기 붙었어. 그래서 내가 와 그래 붙으려면 또 붙는구나. 그래도 글씨를 잘 못 썼거든요. 사인하던 놈이 또 붙었어. 자 다음에 시험 날짜가 겹치는 경우 오전 오후로 나누면 된다. 그죠? 오전에 시험 보고 퀵 타고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차 타고서는 이제 쭉 이 논술 시즌 철에 그 토요일 날 그 차 막히는데 그 차 안에서 뭐 먹고 있으면서 이게 약간 상기된 얼굴 뭐 먹고 있는 차 있잖아요. 다 논술 쓰러 가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긴장돼 있고 뭐 하나 사고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긴장돼 있는 티를 애들한테 내서 가면 안 되고 근데 누가 봐도 티를 엄청 내고 있는데 막 그렇게 가고 있고 애는 그나마 애가 제일 마음 편하죠. 그죠? 이때 하나 팁이야. 이때 하나 팁. 선생님이 내가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 유튜브에 다 올리고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거 내가 이제 단톡방에 지난주도 다 올리고 있지. 이게 나도 생각 못하고 있던 건데 2년 전에 대학생이 그렇게 한 거야. 뭐냐면 선생님한테 유튜브로 수업 듣는 친구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하남시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 하남시에 듣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걔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전화통화만 해보곤 했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결국에 걔가 3관왕을 했거든요. 저기 지금 있는 친구들 하여간 중앙 그 건국대, 홍익대 또 하나 뭐더라? 뭐 하나 또 붙었어. 그죠? 동국대인가 뭐 하나 붙었어. 3관왕을 했는데 그래서 수업 정말 축하한다고 학교쯤 날라오고 또 이틀 뒤에 또 날라오고 하루 뒤에 또 날라와서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 야야 은수야 민수야 너 어떻게 뭐 시험 어때서 괜찮아서 쉬웠어 막 하는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있다가 받아서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아는 누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역사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딸 셋인 집인데 첫째 딸을 내가 논술을 가르쳤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하남시에서 그 누님이 매주 실어 날랐어. 매주 2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만 와서 2시간 수업 듣고 또 2시간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수업해서 나를 믿고 했는데 그 첫째는 떨어졌어. 논술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수학이 좀 부족하고 했는데 그래서 둘째는 제가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 영상 찍고 못 오내서 내가 해서 내가 영상 보내주고 내가 전화 통화로 내가 참석해주고 할게. 진짜? 고마워. 해서 그냥 얼굴 한 번 못 보고 계속 통화만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통화하면서 정말 축하한다. 근데 어떻게 뭐 시험 어땠어? 라고 다 복귀를 다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나가 딱 봤거든. 야 정수야. 근데 얘가 경희대나 그 동구대 그 시험 보러 갈 때 홍익대 시험 보러 갈 때 그 차 안에서 내 영상을 계속 봤대. 작년 거, 올해 거, 작년 거 했던 직접 내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수업하는 거. 그걸 계속 봤다는 거야. 그걸 계속 보면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잔상이 남아있는 거야. 진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이렇게 뭐 중간에 이동하는 시간 혹은 어쨌든 학교 시험으로 가잖아. 그죠? 아빠, 엄마 차 안에 혹은 전철에서 그냥 여러분 늘상 하던 저런 릴스 보고 있거나 유튜브 보고 있지 마. 진짜로. 진짜 못생겼지만 나 계속 봐. 알겠지? 못생기고 보면은 긴장돼서 잠도 안 와. 알겠어? 그래서 니들이 평소 보던 놈, 평소 듣던 목소리로 계속 하라고요. 내가 늘상 말하지만 나 선생님이 진짜 이런 말하기 그럴 때 난 진짜 잘하거든요. 나 잘해. 진짜 잘 풀어. 잘해. 그치? 어저께 이나대 같은 케이스도 이나대 풀이가 해주고 성대식 풀이 해주고 막 따로 해주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봐. 그냥. 원래 니들 동영상 보듯이 그냥 뭐 영어 보듯이 계속 보라고요. 잔상 남아서 가게끔. 알겠죠? 그걸 선생님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경희대를 내가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최소 3개년치는 내가 다 있다고 영상을. 그거 다 올려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다 시험지 만들어서 오늘 이제 과기대 할 때도 내가 이제 수업해서 이제 별칭 없어서 내가 문제 나눠주고 거기다 QR코드 해놨거든요. 그럼 딱 작년 조금 더 젊은 내가 나올 거야. 1년 전 내가 나올 거야. 그때 피부가 좀 더 반질반질하더라고요. 뭐 햇빛 때문에 뭔지 몰라도. 하여간 작년 내가 나와. 그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정수가 계속 나와서 하게끔 내가 QR코드 다 해놓고 유튜브 영상 다 링크 올려놓을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단톡방에다가 그거 보면서 계속 가시라고. 아시겠죠? 이동할 때. 그래도 웬만하면 피해라 이거야.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 시험 보고 할 때 오전에서 기가 다 빨려가지고 오후 시험을 날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전 가서 시험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못 봤어. 찜찜해. 거기를 왜 갔나 싶어. 저 엄마 차 타고 가는데 엄마 얼굴도 안 좋은 것 같고 내 기분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오후 시험도 또 망쳐요. 웬만하면 그냥 피하세요. 근데 나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겠죠? 자, 이제 아까 선생님 말했던 이겁니다. 다음 주에 추석 특강이 있는데요. 수리논술력 확률과 통계, 수리논술력 기하 벡터를 할 거고요. 자, 1차, 2차인데 둘 중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화요일 날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 전날 그러니까 수리 확률과 통계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할 때 2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기하 벡터는 또 5시. 그러니까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하루에 이거 3시간씩이잖아. 그 하루에 2시부터 5시, 5시부터 8시 다 들어도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월, 수 혹은 뭐 수, 월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뭐 다 6시간 동안 입에서 단단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수업 내용이 이겁니다. 경우의 수, 중복조와 2학년이 쭉 해서 되는데 요 부분을 할 때 내가 요쪽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할 거예요. 강조할 거고 기하와 벡터 같은 케이스는 정말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연세대랑 의대를 쓰는 친구가 있다면 당연히 따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원서를 거기를 쓰겠다는 친구는 여기에서는 없기 때문에 얘는 깊게 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쌍곡선의 정의, 삼수선이 뭐야? 삼각자야.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정의해서 문제 예를 들어서 논술에 적용될 수 있게끔만. 논술용이야. 수능용이 아니고. 알겠어? 이거는 이런 것은 그죠? 그냥 수학하는 선생님들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동안 수리논술에서 기하가 어떻게 나왔고 수리논술에서 확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내가 문제를 다 소트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둘 중에 한 번만 수강하면 된다는 거고요. 우리 재원생은 하나당 2만 원,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듣겠다 그럼 4만 원 하시면 되고 비재원생은 5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내가 우리 오픈 톡방에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저녁이나 내일쯤에 그 올려놓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구글 폼 설문지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이때 수업 듣고 이때 수업 들을 거야, 이때 들을 거야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야 한 날에 다 모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다 못 들어오잖아. 그죠? 지금도 다 못 들어오니까 다 해서 만약에 모일 때가 있으면 내가 전화해서 야, 이쪽으로 옮겨, 수요로 옮겨, 뭐 이러고 옮겨 하고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할 겁니다. 그것만 수업 듣고
아, 수업 들었다. 3시간 들었다. 그럼 이제 확통 끝. 이게 아니고 수업 듣고 그 내용 갖고 계속 공부 복습하라는 소리야. 그죠? 3시간 수업 듣고 뭐 대학 갈 것 같으면 누가 못 갑니까? 자, 논술 전형 의미,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논술 실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땡큐 한 전형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 논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고요. 자, 한 20분 정도만 딱 더 시간을 줘서 지금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딱 바짝 긴장해서 내가 컴퓨터 파일로 이제 올려놓은 거 있죠. 그저께 올려놓은 거, 그 파일을 보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봐봐. 1번 자료 학과별 정원, 2번 자료 2006 대입 시행 및 3개년 입결 자료집, 3번 맨 마지막에 특급 자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 자료를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1번 학과별 정원이라고 하는 거 자료를 단톡방에 있는 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쭉 수시전 처음에 선생님 이게 뭐냐면 우선은 그 정시 분포표, 정시 분포인데 잘 안 보이죠? 괜찮아. 이건 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 96% 이상, 그러니까 4% 안에 1등급 드는 아들이 시험 보는 학교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많은 않다. 근데 요즘에는 좀 수학에서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그 비중이 많이 높으니까 조금 참조는 해라라는 겁니다. 참조는 해라.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면 이 정도 대학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잘 봐봐. 학과별 입결 순위. 자, 이거는 모든 대학의 공통은 아닌데 가장 퍼센트의 확률도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학과는 어디 대학은 요과가 높은데 어디 대학은 요과가 좀 낮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는 공통이에요. 그죠? 컴퓨터 학과라든지 반도체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런 데는 어디 학교나 다 높습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조경화, 도시사회, 산림정의가 어디나 낮습니다. 아셨어요? 여기와 여기는 입결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야. 내가 제시문 3개에 하나당 4문제씩 해서 12문제에서 12문제에서 11개 정도 다 풀 수 있는 전투를 갖고 있다. 지난주 이번 주 했을 때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과 이 정도과를 쓰면 되는 거야. 내가 절반 정도 쓴다? 그럼 요 밑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대학을 못 쓰는 게 아니라고요. 과를 바꾸시면 되는 거야. 과를. 알겠어? 나한테 전공 적성은 없습니다. 대학만 있는 거예요. 합격을 해서 가는 거야. 다음 얘는 이제 뭐 경쟁률 말하는데 뭐 어디나 다 경쟁률은 뭐 논술은 터져요. 의미 없습니다. 이건 좀 있어요. 수능적 요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홍대 같은 케이스 있죠. 수능 전에 보는데 최저도 빡세. 경쟁률도 낮고 최저 통과율도 낮아. 그러니까 충족률이 낮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정말 최저 맞추면 많이 통과하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자 연세대 쭉 한양대 쭉 해서 선생님이 뭐냐면 각 대학의 논술 전형 뽑는 명수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다 출력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다 그러면 출력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운대학교다? 그럼 전자공학과 얼마 쭉 된다. 그래서 잘못 보는 사람들은 전자공학과 16명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화학공학과 7명밖에 안 뽑네. 그럼 당연히 많이 뽑는 전자공학과 써야지. 하면 안 된다고요. 광운대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입결이 높아. 17명 많이 뽑지만은 그 17명 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럼 입결이 낮은 조금 적게 뽑더라도 입결이 낮은 데 쓰는 게 훨씬 더 강력성이 높을 때 경우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 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참조를 옆에다 뽑아놓고 내가 지금 2번째, 3번째 자료를 클릭해서 보여줄 때 그 설명 같이 첨부를 해야 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수들이 이거 갖고 하는 거야. 하수들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쭉 다 넣어놨고 이거는 약수령 대학까지. 그죠? 약수령 대학까지 또 자료 또 넣어놨어. 그죠? 졸라 친절한 정수씨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 다. 그리고 또 날짜 시간까지 또 넣어놨어. 한번 또 넣어놨어. 자꾸 확인하고 또 해. 그죠? 상세 시간까지 또 다 넣어놨어. 2번, 3번까지 확인하십시오. 그죠?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게 첫 번째 자료. 뭐야? 정원 뽑아. 알죠? 정원 뽑아놓고 다음 2번째 자료 갑니다. 자, 보세요. PDF 파일인데요. 자,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쭉 다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과학 카이스트 포스트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쭉 클릭해 볼게요. 우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국대 한번 클릭해 봅시다. 건국대가 어디 있어? 건국대 24 입결 여기 건국대
자, 아까 요거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이거는 내년 현재 고2를 학생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2026학년도고요. 이거 24년 입결. 이것도 선생님이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24 입결, 23 입결 이렇게 보는데 한 두 개 정도 보면 되는데 솔직히 얘는 24만 보고도 좀 다른 게 자율 전공이 생겨가지고 많이 바뀌어서 판도가. 그럼 그 중에서 뭘 보는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24 입결을 클릭하면 짜잔 바로 그냥 건국대학교 홈페이지로 갑니다. 찾을 시간 아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게시용 PDF 파일 엽니다. 자,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50컷, 70컷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지금 논술하니까 논술로 쭉 볼게요.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논술 우사전. 봐봐. 아까 쌤이 자 이거 잘 봐봐. 처음에 논술 점수 봐. 그 다음에 뭐봐라고 했던 거 있죠. 마지막 정식 배치표 보라고 했던. 그 첫 번째가 얘야. 대학교에서 이렇게 땡큐하게 발표한 자 이걸 잘 봐야 돼. 뭐야? 자, K과학 했을 때, 자 미래에너지공학과 논술 평균 점수. 합격자의 70% 컷의 평균이야. 그러면 봐. 832, 850 높죠? 840. 그죠? 오, 화장품 공학과 높네. 높아요. 잠깐 위에 하나 더 있는데. 그죠? 미안. 여기서부터 봐야 돼. 여기. 자. 건축 이과대학에 쭉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공과대학. 그죠? 자, 전기전자공학부 900. 와우. 생명공학과 800. 그죠? 자. 건물 지으러 갑시다. 건축학부 700.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한 이걸 봐야 되는 이런 거를. 그냥 대학을 대학 이 대학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고 시험 범위가 어디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어디 과를 쓸 거냐라고 할 때 단순히 뽑는 명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봐야 되는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전기전자공학부 많이 뽑아. 봐봐. 여기 모집 인원이거든요. 작년에. 얘 30명, 37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야, 많이 뽑네. 많이 뽑아도 내 자리 없는데 뭘. 점수가 높다니까. 939.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자, 나무 사랑합시다. 산림 조경 738, 700대에서도 밑에입니다. 아까 940, 980 얼마. 20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죠? 나무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연 보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응? 자기가 잘할 것 같으면 전자과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런 과들은 뽑는 명수가 좀 적어. 근데 있잖아. 봐봐. 충원되는 것도 이것도 꼭 보란 말이야. 이것도. 충원되는 거. 자, 봐봐. 미래에너지공학과 11명 뽑죠? 충원이 10명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명수를 어떻게 보는 거야? 21명으로 보시면 돼. 21명으로. 11명인데 한 명 빼고 있잖아. 맨 마지막에 11등 한 놈만 남아있고 나머지 앞에 1등부터 10등까지 다 나간 거야. 어디로? 다른 대학으로 딱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원 많이 되는데 충원 안 되는 데도 있죠? 시스템 생명공학과 괜찮네. 이야 여기 있죠? 동물자원학과 생명과학특성학과 이런 데는 입결 뭐 그렇게 아주 높지도 않은데 충원이 안 되죠? 뭐죠? 딴 데 갈 데가 없는 애들이죠. 이거 하나 붙은 거죠. 낮은 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것도 다 봐야 돼. 2중, 3중으로 확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이걸 다 하나씩 보고 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40분 동안 이거 해주려면 이걸 다 못 봐주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밖에 막 대기하고 있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반은 내가 대면했고 반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이 알려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줄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서 이렇게 건국대 같은 경우서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건국대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 과기대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과기대도 한번 다 볼게요. 과기대 24년 입결. 이것도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요.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국가보훈, 기회균등, 농어촌 특별, 우리한테 뭐 다 해당 사항 없죠? 자, 여기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인데 솔직히 여기는 모집이나 이거는 올해는 다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죠? 다 1111111 ST 전형 168명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 뭐야? 이걸 봤을 때 어차피 과기대는 요 자료가 의미가 없어. 왜냐면 ST는 하나 다 할 거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뭘 보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어디 대학을 딱 클릭했는데 지금 그 PDF 파일을 갖다 클릭했는데 이렇게만 나왔어. 뭐밖에 안 나왔어?
경쟁률하고 추함만 나왔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논술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자, 봅니다. 그럴 때, 이 3번 자료 있죠. 특급 자료라고 하는 거. 이게 선생님이 돈 주고 사온 거고, 이걸 유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돈 주고 사왔지만은, 이 검색기를 유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경쟁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친구랑 내가 진짜 대학 같이 가고 싶은데 좋은 친구인데 라고 하면 학원으로 보내세요. 학원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적게 내는 친구들이 논술 수업료 68만 원씩 내고 있어요. 100여만 원씩 내는 친구도 많죠. 그렇게 돈 많이 내고서 지금 얻는 자료들인데 공짜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여 같은 케이스에서 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 전형을 모두 선택해서 논술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계열을 인문 자연에서 모두 선택해서 자연으로 바꿀게요. 혹시 통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통합도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천대부터 쭉 나오죠. 자, 근데 서울과기대 좀 전에 했었죠. 서울과기대, 건국대 뭐 쭉 다 나옵니다. 쭉 다 나와요. 경희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광운대 나오고 당대 부산대 36대 이제 나오고 있다. 그죠? 서울과기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중간 전기전자공업부 좀만 화면을 크게 할게요. 전기전자공업부 하면 오른쪽으로 쭉 봤을 때 자료를 쭉 봅니다. 쭉쭉쭉쭉쭉쭉 보면은 보세요. 여기. 자, 2024년도 경쟁률, 그 전에 경쟁률 쭉 나오고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입결 등급, 입결 환산 점수가 나왔죠. 얘 입결 환산 점수는 논술 점수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이 등급에 합격한 애들의 등급 점수를 갖다가 그걸 맞춰서 논술화 시켜서 바꾼 점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대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은 자료를 갖다가 사설 이런 업체에서 이거 다 계산해서 나와서 이런 자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따가 선생님 보자면 위에 갔을 때 동국대 같은 케이스는 지금에서 이것도 아까 그 자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우선이야. 그걸 또 보고 없어.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 그리고 여기서도 충원율 다 나왔죠. 충원율도 무조건 확인을 해. 그죠? 근데 여기서도 없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냐면 위에 보면은 동국대 같은 케이스는 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아까 선생님 말했던 뭐라고요? 배치표를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배치표를 딱 보면 여기 4번 자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 정신을 3장 쓰는 거 알죠? 동국대 나군에 있거든요. 자, 잠깐 나군 보면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프린트해서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봐.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동국대 있죠, 여기. 동국대에서 그럼 여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가 지금 뭐냐면 그 등급 나왔어요. 1.1, 1.1 쭉 나왔어요. 그거 했을 때 동국대 밑으로 가면 동국대 있고 밑에 동덕여대 있죠. 같은 라인에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동덕여대 약학계열 있죠. 그게 제일 위에 있죠. 그죠? 동덕여대 약학계열. 뭐야? 미안. 동덕여대 여기 약학계열. 이게 동덕여대 약학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동국대죠. 동국대 경찰행정 좋은 거 아시죠? 동국대 경찰행정 제일 높습니다. 이게 순위야. 그래서 내 점수에 따라 논술 내 어빌리티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디 거를 쓰면 된다. 내가 좀 부족한데 그럼 내가 수학과 써야지, 뭐 어디 써야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시 배치표 갖고 보는 겁니다. 다 이 자료 저 자료가 다 안 나왔을 때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순서로 해가지고 이 5개 내가 지금 종이로 나눠둔 5개 자료와 내가 이 자료 5개를 갖다가 우리 재원생들은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려놨죠. 그래서 그거하고 딱 클릭해서 오늘서부터 월요일까지 피똥싸게 멀어서 집나게 학교와 과를 선별을 해. 그리고 중간에 뭐 궁금하다 뭐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전화하셔도 되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하고 대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나랑 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을 잡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쨌든 저는 다 해서 너희들이 어디 원서 썼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학교를 다 수업을 해주고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원서 접수인데 진짜 소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 딱 아침에 9시 딱 돼서 문 열리면 그때 바로 딱딱딱 접수하는 친구들은 뭐 그냥 그게 이제 소신 접수인데 솔직히 경쟁률을 보는 전형이다. 종합이다, 교과다라고 하면은 마감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5시다 그러면
4시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은 뭐 10만 대 1 올라가는 게 많이 없거든요. 뭐 5대 1, 3대 1, 뭐 이렇게 7대 1 이렇게 되다가 4시까지 7대 1이다가 갑자기 그런데 20몇 대 1, 15몇 대 1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딴 데가 12대 1 뭐 이러다가 얘가 7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4시 이후 4시 반 정도 되면 갑자기 그걸 확 몰립니다. 그럼 자기 클릭해놓고 깜짝이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좀 염두에 두는데 논술은 그런 거 별로 없다고요. 다른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그것 좀 감안하는데 논술은 경련이 의미 없으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고민 피똥 싸게 하고 나랑 통화 한 번씩 하고 나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대면 확인하고 수요일쯤에 다 접수해도 돼. 알겠죠? 수요일쯤에 접수해. 10개 대학이면 9개 대학은 전부 다 금요일날 마감인데 한두 개 대학은 목요일날 미리 마감한 대학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날 미리 다 접수해놓고 다 됐어. 끝.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대학을 향해서 합격을 위해서 매진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 해서 내가 선생님이 다 일일이 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약수련 대학을 쓰는 친구든 수련수를 쓰는 친구든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오늘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서 힘들게 설명이 들었는데 서울 과계대 문제 좀 풀고 가야 돼. 그리고 어머님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상담이라는 건 못 해드리고 목요일 날도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